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랠리입니다. 상한가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의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 계좌의 50% 100%그 이상의 큰 수익을 가져다 줄 만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 계좌에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반드시 많이 얻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강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 폭락장 안 끝났다. 시장 무관 급등할 31조 규모 2종목 찐 저평가 탑3 종목을 공개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저는 주식시장에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 편이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꼭 폭락장이 안 오더라도 여러분에게 꼭 이유는 체크해 두실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 속에서도 시장 무관, 시장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결국 올라갈 만한 주식들을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주식들 중에서 특히나 31조 규모의 어마무시한 규모의 종목들이 존재합니다. 수익 큰 수혜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큰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제가 오늘 준비했으니까 그 이유와 함께 관련된 종목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 양상을 보시면 추가적인 하락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입니다. 기존에 미국하고 러시아와 뭐 유럽하고 러시아와의 갈등, 뭐 미국도 지금 러시아 편이니까 유럽 편이니까 서방 국가라고 보통 표현하죠. 유럽하고 미국을. 미국하고 서방 국가들하고 지금 러시아하고의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갈등이 주요된 갈등이었는데 최근에 이 갈등이 어디로 옮겨와 주고 있냐면 아시아 지역으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하고 중국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왜 이런 갈등이 시작됐느냐? 근본적인 변화의 시작은 바로 2000년도 이후부터 나오기 시작한 적자 때문입니다. 미국은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물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적자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중심의 생산을 계속해서 유지해 왔습니다. 결국에는 물가가 안정돼야지만이 많은 사람들이 표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물가 안정은 버릴 수 없는 카드여서 계속해서 중국 관련된 적자가 커지고 있음에도 허용해 주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런 적자가 생각보다 많이 커지게 되다 보니까 언제부터 문제가 터졌냐? 중국이 경제 성장을 폭발적으로 하게 되는 2014년도 15년도 당시부터 굉장히 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달러 패권의 위기가 터지기 시작한 거죠. 전 세계 1위 국가는요. 뭘 가지고 있냐면 전 세계 무역을 이 미국의 달러로 하는 바로 이제 패권 국가의 가장 핵심인 기축 통화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미국이 저 엄청난 중국의 적자를 보면서 기축 통화의 지위를 뺏길 만한 가능성까지 현재 나와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신용도가 크게 떨어졌고 이러한 적자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슬슬 들기 시작하죠. 이런 바람이 슬슬 불기 시작하다가 이런 바람에 불을 붙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트럼프 정권이었습니다. 트럼프 정권의 중국 규제 시작이 진행됐고 실제 2019년도,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2019년도도 계속해서 중국 관련된 규제가 진행이 되면서 그둘 간의 갈등이 커졌죠. 위기감을 느낀 미국은 트럼프 정권을 시작으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 중심의 생산을 망가뜨리고 글로벌 기업들의 최종 소비 국가인 미국 본토에 생산 공장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중국 중심의 생산에서 바로 어디 중심의 생산, 미국 중심의 생산으로 바꾸기 시작한 거죠. 실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전까지는 이제 중국에서 굳이 생산했던 이유는 중국의 값싼 노동력하고 원자재 의 수급을 잘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중국이 임감이 너무 비싸지기도 했고 이런 임금 이 사람의 노동력을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기계가 대체할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나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미국 본토로 옮겨올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옮길 수 없게 되지만 특히나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 것들을 먼저 중심으로 옮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지금 현재 미국 본토로 공장들을 옮겨오기 위해서 미국은 국가적으로 중국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압박해 왔습니다. 최근에 특히나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힘을 좀 관심 밖으로 떨어져 있다가 이제 막 다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정도 고착화되고 크게 3차 세계 대전으로까지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좀 어느 정도 그 힘의 밸런스를 맞춰 놓고 나서 바로 다시 중국 아시아 지역 쪽으로 미국은 눈을 돌렸는데요. 실제 최근에 이슈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이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 규제를 위한 협의체 회의를 했죠. 대한민국에도 5월 달에 들으지 않았습니까? 그죠? 대한민국의 5월
20일 날짜로 한국에 들고 그 다음에 5월 24일 날짜로 열리는 미국에서 일본에서 열렸습니다. 일본에서 열린 쿼드를 통해서 중국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 견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 지역의 주요 국가인 지역 주요 국가인 인도, 일본, 호주 국가 정상들과 미국 대통령인 바이든이 일본에서 회의를 통해서 중국 규제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실제 쿼드 회의 이 직후 나왔었던 협의체가 새롭게 또 하나 탄생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IPEF라고 하는 새로운 중국 규제를 위한 협의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기존에 있었던 영내 포괄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하는 중국의 주도에서 만들어진 이 무역 협정을 지금 현재 박살내기 위해서 한국하고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일단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국이 함께 IPEF라는 협의체를 만들고 중국의 견제에 나선 겁니다. 앞으로 중국이 수출을 할 수 없도록 먹거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미국이 나서고 있는 모양새이죠. 그죠? 여기에다가 이런 압박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최근엔 최악의 상황까지 나왔죠. 중국이 굉장히 불편할 만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중국 아시아 국가 설득 불발인데요. 중국의 미국 견제에 위해서 추진한 남태평양 견제 안보 협력체가 불발이 떨어졌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국의 포위망을 깨뜨리기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남태평양 10개국과 안보 경제 협력 구상이 무산되었다고 AP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일부 지금 현재 도서국들이 자신들의 미국 견제 수단으로 쓰려는 베이징의 속내를 우려를 느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이죠. 실제 이렇게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견제가 심해지면서 중국 주도의 남태평양 경제 안보 협력이 불발로 끝난 모습입니다. 완벽하게 아예 뭐 잘못됐다, 뭐 아예 다 틀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불편한 상황이 나와버린 거죠.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는 어디 껴있죠? 중간에 껴 있습니다. 어디 다 껴있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어느 한쪽을 명확하게 선택할 수 없는 국가이다 보니까 이 중간 어디쯤에 껴 있습니다. 근데 최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현 정권이 친미 국가로서 친미 국가의 특성을 띠는 보수 정권이 좀 들어옴으로써 본격적으로 한국은 중국 규제를 조심해야 될 만한 상황이 온 거죠. 특히나 지금 현재 뭐 미국과 중국이 가지고 있는 패권을 보시면 미국의 패권은 뭐 이제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 없겠죠. 왜냐면 미국이 잘 도와줄 거니까 친미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이쪽입니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패권 중에 철강 쪽에 다양한 원자재 패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특히나 원자재 수입을 굉장히 중국에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중국에게 품목만 내더라도 1,850개의 품목이고 요소, 마그네슘 인곳, 뭐 상한센텐, 텅스텐, 뭐 수산화 리튬뿐만 아니라 뭐 망간 제품, 알루미늄 케이블 뭐 등등등등 다양한 것들을 중국을 통해서 원자재를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원자재를 수입해서 중간재를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일부 원자재에 대한 규제는 한국 경제에 치명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한국 경제가 망가질 만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언제든지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털릴 만한 가능성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인 아무리 증시가 최근에 반등 나왔다라고 해도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중국과의 갈등이 커지면서 한국 주식시장은 하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중국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굉장히 안이 꼽게 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추가적인 하락기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하락 시장에서도 결국 올라갈 만한 주식들을 우리 미리 분석해 놔야 된다라고 설명드려요. 그럼 미리미리 분석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락할 때 올라가는 주식을 선택할 수 있느냐?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상승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이슈를 재료를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와서 급등을 만들어냅니다. 실제 뭐 상승장에서 가장 잘 올라간 종목이 에코프로, 2차전지 소재 관련 기업인데요.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따라 대규모 설비 투자에 통해서 성장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하는 기업입니다. 실제 주가 상승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이 쭉 상승해 줄 때에는 다시 같이 상승해 주고요. 조정이 나올 때에는 주식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는 같이 조정이 나와주고요. 다시 상승할 때는 상승이 나오고 하락할 때는 하락. 심지어는 최근에 뭐 대세 상승을 날릴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세 상승을 날릴 때 같이 날리고 조정받을 땐 같이 좀 조정을 받아주고 날릴 때 날리고 또 조정받을 땐 많이 조정을 받아주는 차트랑 완벽하게 증시랑 똑같이 가진 않지만 상승세가 좀 더 강하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같이 하락하고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린 이런 종목들 건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우리는 어떤 종목들 건드셔야 돼요? 오히려
시장에 부정적인 이슈를 재료를 중심으로 들어와 급등을 만들어내는 주식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가장 대표적인 예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이겠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폭등하는 곡물 가격에 관련 종목으로 주목받은 미래생명자원이라는 기업입니다. 실제 주식시장은 하락하고 지지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종목은 저가를 잡고 최고 이슈를 터트린 다음부터 주가가 큰 폭으로 급등해주는 모습들 대략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뭐 대략 200포인트 가까운 급등세가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한 3,500원 찍었고 위에는 한 지금 현재 10,000원 정도까지 찍어줬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급등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결론은 상승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실적을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와 에코프로의 급등을 만들어내고 하락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전쟁 이슈를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와 미래생명자원의 급등을 만들어낸다 보시면 됩니다. 즉 하락장에서 잘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하락 시장에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최근 주식시장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많이 상승하면서 금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상승했었잖아요. 그래서 영향을 끼치는 하락의 중심을 만든 하락의 이유를 만든 이슈를 중심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락이 주목할 만한 주식은 전쟁 관련 종목들, 인플레이션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가장 중심이라고 봐요. 자, 근데 이런 종목들 꽤 많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하락장 증시 속에서 또 올라가는 종목들을 뽑아보면 정치 테마 주권 종목들 좀 잘 올라갑니다. 안 그래도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정부는 경제 부양책을 위한 정책을 내놓게 되고요.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뭐 잘 먹고 잘 살 때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피는지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다가 최근 경제가 힘들어지고 지금 못 먹고 못 사는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지다 보니까 정부가 뭐라도 안 하나를 쳐다보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정치 테마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내는지 정부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정치 테마주 종목들이 잘 움직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시장에 정말 무관하게 움직이는 기업 인수합병 관련 종목 혹은 무상증자 관련 개별 이슈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를 다시 한번 지금 현재 가져줄 만한 악재라고 현재 보고 있는 원숭이 두창 관련 종목까지 제2의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최근에 나오고 있죠. 아마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그래도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원숭이 두창 관련 종목들까지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종목들 중에서 저는 가장 매력적이라고 보는 이슈 뭐 다양한 이슈 다 좋겠지만 저는 고정 이슈가 있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우리 주식시장 불확실한 게 너무 많잖아요. 다 돌발 이슈이고 순간 올라갔다가 순간 떨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우리가 100포인트, 200포인트까지는 못 먹더라도 적어도 한 안정적으로 10에서 20포인트는 챙길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뭐가 있나 고민해 보다가 제가 오늘 가장 고정적인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슈 한 번쯤은 강하게 튀어줄 수 있을 만한 차트도 저가 있고 잘 매집해주면 좋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을 만한 종목 고정 이슈가 있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슈는 뭐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일정입니다. 바로 정치 테마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이번 이슈 같은 경우 왜 좀 중요하게 좀 떠오를 것 같냐면 윤석열 정권의 인사 임명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검찰총장에서 이제 막 정치권으로 들어온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층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지지층을 활용할 수밖에 없죠. 지지 기반이 없기 때문에 전 이명박 정권의 인사들을 중심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뭐 박근혜 정권의 인사도 임명이 됐지만 특히나 이명박 정권의 인사를 중심으로 임명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지율을 만들어 놓고 나서는 아마 그 다음 스텝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사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중간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만약에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아마 이번에 뭐 사실 여론조사에서는 뭐 까봐야 알겠지만 여론조사에서는 보수가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나 이번 6월 중간 선거에서 보수 지형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중간 선거에서 얼마나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오는지 그냥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민심을 확인할 가지고 오는지에 따라서 기대감에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왜? 지금 이번 중간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다음 민주당의 핵심주였던 이재명이라는 전 국 대통령 후보자의 조사가 아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 흐름을 타고 그 다음에는 바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악재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에 힘입어서 아마 보수 정권의 지지율이 더욱더 크게 상승할 만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점이 뭐다? 이번 중간 선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중간 선거가 어느 정도로 잘 터지는지에 따라서 이재명에 대한 인물에 대한 조사와 이제 다음 바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조사 만약에 이것까지 잘 이루어지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음 이명박 정권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까지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마 이런 테크트리에 좀 잡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사면이 될까? 일정을 한번 찾아보면은요. 저는 언제가 가장 유력할 거라고 보냐면 과거 보수 정권의 사면 사례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과거 이명박 정권에서 많은 사면들이 있었지만 뭐 100일 특사, 그리고 광복절 특사, 광복절 특사, 설 특사였습니다. 그리고 뭐 박근혜 정부에서는 설 특사, 광복절 특사, 광복절 특사가 나왔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가장 유력한 시기는 어디죠? 역시나 맞습니다. 광복절 특사로 이때 당시에 큰 이슈가 나올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광복절 1945년 8월 5일,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이 광복절인데요. 바로 이 광복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명박 정권의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 이야기가 관련된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러면 관련된 이슈에 이명박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뭐죠? 바로 4대강이죠. 뭐 잘했다 못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결국엔 그때 당시에 테마주성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급등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400포인트, 500포인트 거의 1000포인트 가까이 급등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4대강 관련된 종목들도 그때 같이 400포인트, 500포인트까지는 아니겠지만 충분히 뭐 최대한 100% 정도까지는 넘을 수 있고 안정적으로는 우리가 20포인트 정도는 챙길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될 것 같다는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관련된 종목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가장 대표적인 4대강 관련 종목들을 준비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이화공영, 그리고 우원개발, 그리고 자연과 환경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화공영. 이화공영 주가 차트 꽤 아래 있죠. 최근에 급등 인세 나왔다가 바닥을 기고 있죠. 바닥을 기고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번 6월 일정을 확인하시고 6월에 어떻게 중간 선거 결과가 나오는지 보수 진영이 얼마나 표심을 가져왔는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보수 진영이 표심을 가져오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고 한다면 관심을 두시고 계셨다가 다음 이재명 인물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진지 흐름을 보시고 만약에 이재명에 대한 인물에 대한 조사가 조금 더 강력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때 타이밍을 잡고 강력하게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을 꼭 넣어두신 걸 추천드려요. 근데 다만 여러분께서 여기서 오해하시지 마셔야 될 점은 저는 여러분을 절대 어느 한쪽에 표심을 많이 가져오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저 주식시장에서 수익 볼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그냥 보였기 때문에 이걸 설명해 드리는 거지 전혀 어느 쪽과는 관계가 없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요, 여러분 정치 어느 쪽이 옳다 어느 쪽이 틀리다라고 생각하면서 주식을 보시면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현상을 보고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확인하고 그 현상에 의해서 올라갈 종목이 무엇인지 요것만 판단하시는 데 집중하시면 조금 더 이성적인 판단으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전에도 여러분들 제가 이 4대강 관련 종목들이 이미 한번 추천드려서 꽤 좋은 수익이 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후 이화공영만 30포인트, 40포인트나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줬죠. 꽤 좋은 수익들이 나왔고요. 눌림목 자리에서도 여러분께 말씀해 드려서 추가적으로 20포인트 정도 파동이 추가적으로 나왔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려 먹으면서 추가 파동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일정이 나올 때마다 수익 봐야겠죠. 우리가 뭐 어떤 지지권을 지지하시든 상관없이 정말 주식의 관점에서 여러분께 보셔야 된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요. 여러분께서 이런 종목들을 나는 언제 매수해야 될지 제가 가이드라인을 대충 잡아드렸지만 제가 명확하게 언제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 어플리케이션이 무엇이냐?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인데요.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시장의 단기 급등 추천주를 여러분께 꾸준하게 드리고 있고 그리고 시황글에서 제가 뭐 4대강 관련 종목을 언제 매수하세요라고 보통 설명이 드리거든요. 시황글 매일매일 올라오는 시황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일 아침에 8시에서 8시 30분 사이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주식시장에서 스스로 여러분들께 성장해 갈 수 있는 자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료 다양한 주식 정보 공부 자료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제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들어가 보시면 제가 특히나 오늘까지 6월 1일까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만 여러분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특별 이벤트를 하나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재진의 상한가리리 어플리케이션에 급등 추천주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3만 명 구독자 이벤트 있거든요. 3만 명 구독자 이벤트에서 극비 자료를 준비해 놨는데 이게 뭐냐?
하반기 상한가 기대주를 총 정리해 놨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기술적 지표, 뭐 가장 기본적 분석하는 방법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 2022년도 영상 다 시청하신 건 물론 좋겠지만 해당 자료를 여러분께서 받아보시면 이번 연도에 어떤 이슈가 가장 주목되며 상한가 후보 종목들은 무엇인지 싹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놨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셔서 접속하셔서 이 다운로드 버튼 클릭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시니까요. 다운로드 하시고 하셔서 이 자료는 언제까지 6월 1일까지 당일 오늘까지만 하고 다 나머지 다 내려버릴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다운로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좋습니다. 6월 1일 날 바로 내려버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급등 추천 종목들 뭐 주식시장에서 하락장에서도 꾸준히 80% 이상의 확률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추천 종목들 꾸준하게 말씀해 드리고 있고 꾸준하게 승률이 잘 나오고 있죠. 뭐 시황글들 여러분께 꾸준하게 시황에 대한 이야기 드리고 있고 급등주 추천 이슈들, 포착 자료들, 뭐 다양한 정보와 자료들, 추천 종목들 뭐 정리해서 재지 관련 종목 왜 급등했는지 관련 종목 무엇인지 쭉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들 특히나 이들 중에서 급등 추천주의 3만 명 구독자 이벤트를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는 이 자료까지 꼭 받아가시면 여러분 계좌에 큰 수익이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 혹은 앱 스토어에 이재진 혹은 이재진의 상한가 릴리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세요. 메인 화면에서 돋보기 버튼 클릭하시고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설치 버튼 나옵니다. 설치 버튼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아이폰 쓰시는 분은 앱스토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핸드폰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은 앱스토어 여러분께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난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의 첫 번째 하단에 가장 첫 번째 댓글에 여러분들께 달아드리고 있어요. 댓글에 가셔서 자세히 보기 버튼 클릭하시면 밑에 안드로이드, 아이폰 링크 나오니까요. 여러분께서 클릭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다양한 자료들, 특히나 구독자 3만 명 구독자 이벤트 자료 나눠드리고 있는 급비 자료까지 꼭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한가 후보 종목 싹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오늘 영상이 좀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 다시 뵙도록 해요.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